너무 많이 실패를 해서 스터디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이런 방법을 쓰셨다니. 이 책의 부제가 직장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회사 밖 성장 공식이라고. 7년 정도의 스타트업 운영 그런 기간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팀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네.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느냐의 특질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와. 그런 알고 싶어요. 첫 번째가 전문 오지라퍼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지라퍼.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삼성에서 있었을 때 인재상과 굉장히 반대인데 삼성에서 되게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일이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기획자도 아닌데 왜 자꾸 기획하고 컨셉 만들고 그러니? 그래서 일이나 충실해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근데 스타트업 씬 내지는 이제 이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때는 오지랖이 정말 넓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정의를 할 때 개캐터와 마발자가 사는 유일한 회사라고 다 정의를 하거든요. 개캐터? 개발자 플러스 마케터예요. 근데 이제 개발자인데 개발자분들이 마케터처럼 유저들이 어떻게 이 제품을 쓸까, 그리고 유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막 하시는 거예요. 기획까지도 다 생각하시는구나. 네네. 개발자. 마발자도 마케터 플러스 개발자. 마케팅만 하고 막 카피만 멋있게 쓰고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이걸 이제 데이터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이제 도출을 해낼까, 어떻게 제품에 더 반영을 좋게 좋은 방향으로 해낼까, 이런 네. 이제 그런 성향? 좀 융합적인. 네네네. 두 번째로 이제 꼽는 그런 자질이 예스맨이 아닌 와이맨이다. 신입이나 이게 처음 이제 이 일을 맡아들일수록 why, what, how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네네. 경력이 많아질수록 how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what도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어떤 분은 why도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냥 딱 화두만 딱 던져서도. 네네네. 그 어떤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시는 분들이 놀라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Yman. 네네. 저 세 번째가 러닝맨이에요. 학습의 러닝인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창업에서 경력자가 없었어요. 초기에 이제 CTO님 그리고 CEO님 그리고 저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2년 동안 엄청나게 정말 고속 성장을 개인이 막 고속 성장을 하시는 거 봤거든요. 개개인이.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철학으로 이제 저 스스로 갖고 있는 게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보다 더 중요하더라. 와. 왜냐면 개인이 성장을 하면은 회사가 저절로 그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막 이런 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개인분들이 러닝맨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는 이제 이미 러닝맨이신 분들을 모셔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오뚜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가 시도하는 99%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가설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약간 생각을 바꾼 게 빨리 실패하자로 바뀌더라고요. 오 마이 갓네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특질을 오뚜기로 잡았어요. 실패해도 빨리 일어나서 다시 시도를 해야 되니까. 네네. 예전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네. 여전히 삼성은 네네.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대표님은 이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학창 시절에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는 좀 공모전에 미쳐있던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그 마케팅이랑 이런 디자인 분야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바보 같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다가 한 열 몇 번째인가에서 제일계획에 제일 알아주는 그런 공모전이었어요. 당시엔. 그거에 은상으로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그때 놀랐는데 그 뒤로는 되게 희한하게 많은 공모전에서 다 막 되게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공모전에 막 합격을 하게 됐어요. 와. 너무 많이 실패를 해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를 노하우를 되게 이제 스터디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일기획에 먼저 이렇게 공모전에 공모된 됐던 거?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기회를 딛고 좀 사스를 먼저 한 대학교 3학년 때 보게 됐었는데 그게 또 우연히 붙어가지고 그것도 어려운데 겸손하셔. 네. 그러면 혹시 회사 생활 하셨을 때 네네. 이런 거는 알아두니까 좋더라. 회사 생활 잘하는 좀 팁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사실 배움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상품 기획을 하는 그런 이제 부서로 입사를 했는데도
처음에 콜센터로 배정이 딱 됐어요. 그때는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왜 나는 화려한 마케팅을 먼저 하고 싶고 막 되게 멋있는 상품 기획 먼저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거기 그런 곳에 배치가 되니까. 근데 좀 지나 보니까 그때 이제 경험이 상품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할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잔 팁도 되게 많이 생기고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일선에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고객들과 접점을 네, 해보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사실 지나 보면 다 배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회사 생활을 했더라면은 조금 덜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이거 얘기해 주세요. 결핍이 가진 힘과 숨겨진 이 원석을 발견하는 방법. 주변에 보면은 그 결핍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딛고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째까과거의 김희정 대표님 이런 분들 보면 째까과거가 이제 아이 돌봄이 그래요? 서비스인데 돌봄 선생님을 이제 매칭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네. 워킹맘으로서 겪었던 그런 서러움이라든지 그러네. 아쉬움 그거를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 마음으로 또 시작하셨었고 키가 작은 여성들을 위한 그런 쇼핑몰을 여신 대표님도 있고 내가 키가 작아서 이런 옷이 어울리는 옷들 많이 찾기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 하신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런 이제 페인 포인트라든지 네. 컴플렉스 결핍 분노 이런 지점들을 반작용으로 이용해서 그걸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으신 분들이 그렇네요.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걸 이제 개인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대표님 이건 뭐예요? 성공을 보장해주는 습관들이기는 뭡니까? 아, 미라클 이거- 모닝 이런 겁니까? 아니요. 미라클 모닝은 너무 힘들잖아요. 따라하기가. 환경을 굉장히 내 동선에 맞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로 집 옆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을 해놓고서 일단은 아침에 씻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목표를 내가 씻기 위해서 거길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나의 샤워실은 그 헬스장 저기야. 안에 있어. 샤워실 저기야. 그리고 운동 절대 하지 마. 그거는 안 돼. 운동 절대 하지 말고 딱 씻기만 하고 바로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일단. 마음이 부담이 편하고, 없어. 그리고 안 씻고 회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딱 가면은 희한하게 제가 샤워만 하러 갔는데 운동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런 꼼수들?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하루에 독서를 그래도 10분 정도를 하고 자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방에 그 자는 침대 옆에 그 예쁜 의자를 좀 세팅을 해놔요. 예쁜 조명이랑.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앉을 때는 무조건 책만 읽는 거야 라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거기 책 다 쌓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채로 있다 보면은 심심해서 핸드폰은 절대 가지지 말자 이러면은 심심해서라도 책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팅? 의지력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환경으로 나를 조절하자. 네, 맞아요. 스스로 모티베이티드 돼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쓰셨다니. 그쵸. 꼼수를 많이 써야죠. 왜냐면은 그 모티베이션을 막 이렇게 동원을 해야 되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척척척 되게 자동화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화가 포인트다. 환경 네네. 자동화. 네. 그리고 대표님 이건 뭐예요? 네. 내가 영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써봐라. 네네. 그 영웅 심리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영웅 심리. 네,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 극복을 그래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튜터링을 이제 할 때도 미션이 경제력이 교육을 지배하지 않는 시대를 만든다 이런 미션을 이제 그러니까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거죠. 네, 사람이 갑자기 네. 난 그런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비크도 사실 뭐 이제 크리에이터의 수익화를 도와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의 미션은 We Maximize Creators Value라는 이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크리에이터 개인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극대화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웅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뭔가 영웅 심리를 가지고 그 이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떤 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제 사실 그 영화 보면은 뭐 고난 없으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주인공 한 번씩 이렇게 어디 꼭 있어요. 네, 좀 힘든 시절 좀 겪어야지 좀 성공하잖아요, 나중에. 맞아. 그래서 이런 좀 양념 같은 게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한 번씩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좀 해봤고요. 대표님 앞으로 꿈이 뭐예요? 사실 대표님 튜터링 M&A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너는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여행 다니면서 살아도 되겠다. 또는 네네. 너가 뭐 그런 AC 회사를 차려서 뭐 투자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번째 창업을 하면서 어떤 걸 떠올리면서 되게 하게 됐냐면 예전에 튜터링에서 그 튜터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해외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해외 튜터들이 한 2,000명 있었거든요. 그 2,000명 중에 1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한번 연 적이 있어요. 네. 엄청난 이제 큰 컨퍼런스죠. 되지도 않는 그런 영어 스피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과 그리고 유저들 반응이나 이런 걸 막 영상으로 틀어줬는데 이 튜터분들이 엄청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자리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제 스피치가 끝나자마자 다 일어서가지고 박수를 막 거의 막 5분 동안 막 쳐주셨는데 세상에. 눈물이 막 났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 튜터분들이 그 예전에 콜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워킹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 키우면서 하기에는 그게 되게 좋은 잡이었던 거죠. 네. 튜터라는 이제 온디맨드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 이분들의 인생을 내가 도와줬구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 팀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드렸구나 이런 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뭉클해서 다음 사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튜터링은 전 세계 튜터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면 이번엔 전 세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더 키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거를 또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티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티나는 삶을 지향하지 않으셔도 된다. 부티나지 않는 나의 그 구석구석에 오히려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결핍을 원동력으로 더 부티나는 삶을 사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부티나지 않는 나를 사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하신 거죠? 네, 준비했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대표님. 네네.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 돈린맛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야, 연쇄 창업가 우리 미희 대표님의 이 책과 함께 오늘 정말 찐 인터뷰, 귀한 인터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